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은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하고 오늘 또 약속을 했던 아침에 출근하면서 찍었던 글쓰기 중에서 제가 오늘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약간 메모하고 기록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에버노트 이야기를 좀 제가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에버노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 여러분들 이 메모와 기록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좀 조금 더 드릴게요. 자, 이제 아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자, 이제 글쓰기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든 글을 쓰려면 어떻게 글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글감을 찾아야 글감을 가지고 글감을 이걸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그렇죠.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하는 거죠. 가공을 하는 게 아까 같이 뭐라고 한다 그랬죠? 큐레이팅 플러스 에디톨로지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죠. 자,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발행을 하겠죠. 발행 또는 뭐 책이면 출간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자, 발행 또는 출간을 하고 난 뒤엔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끝이 아니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됐든 홍보를 해야죠. 마케팅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발행된 책, 발행된 포스트, 그 다음에 출간된 책, 이런 책들을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 마케팅이 좀 끝나면 이거를 통해서 수익화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퍼스널 브랜딩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쉽게 얘기하면 아까 이러한 논리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강의를 하겠다라고 한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미라클 모닝 내에 있는 우리 아침글 책팔자가 상팔자라고 하는 소모임의 내용을 어떻게 할 거다라고 해서 여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뭐 할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뭐 한다고 해놨어요. 네, 그렇죠. 아까 아침 글쓰기와 종이책 출간과 이것과 관련이 있는 아까 퍼스널 브랜딩 이론 실기. 네, 여기 퍼스널 브랜딩 이론 실기. 그 다음에 SNS 마케팅의 모든 것. 그 다음에 컨텐츠를 생산하고 유통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보기로 했어요. 자, 왜 저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여기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아침 글쓰기나 종이책 출간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정도 글쎄 제가 볼 때는 안 돼요. 제 깜냥은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뭐 글을 쓰는데 다듬는 방법 이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아침에 글을 이제 계속적으로 써왔어요. 어디에? 블로그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좀 묶어서 저도 종이책이 됐던 독립출판이 됐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전부 다 SNS에 올리고 나서 전작책 출간을 지금 진행을 하다가 조금 더 목표를 좀 크게 잡아보자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종이책 출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이책 출간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이제 1인 기업 같은 것, 혼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방점을 찍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다 필요해지는 거죠. 자, 이것들에서 이제 조금 하나 더 중요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는 건, 잠깐 또 볼게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이제 아까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됐냐면, 잠깐만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 콘텐츠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왜 중요하냐면, 다시 잠깐요.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컨텐츠를 어떻게 됐든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어떻게 유통을 시켜야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바라보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측면으로 컨텐츠 생산과 컨텐츠 유통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한번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보면 자, 그러면 콘텐츠는 어떻게 생산을 할 것인가요? 콘텐츠 생산 어떻게 할 거냐?
또 컨텐츠 유통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는 게 뭐예요? 자, 이제 이 컨텐츠 생산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는 게 아까 여기도 얘기를 드렸지만 무엇이요? 글감이 필요하다는 거죠. 글의 원재료. 응? 자, 뭐가 필요하냐? 글감. 글감. 그러니까 글의 원재료. 어떻게든 이걸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자, 글감이라고 불리는 글의 원재료부터 우리가 어디서 구하는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과정은 계속적으로 뭐 포스팅 다양한 거 통해서 지금 알아보는 거예요. 원재료를 어디서 구하는지. 그런데, 자, 이제 저게 구했어요. 자, 그러면 하나만 이거 더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컨텐츠 생산에 있어서, 자, 컨텐츠를 구했어요. 컨텐츠 원재료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컨텐츠 이 원재료의 개념을, 자, 이제 이 원재료의 개념을, 이제 이걸 구했어요. 어디서든 제가 뭐 책도 있고, 뭐, 여러 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컨텐츠 원재료 구하는 방법 한번 어차피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럼 저 어디, 책, 독서, 그죠? 그럼 또 어디 있어요? 신문, 그 다음에 잡지책, 도서관, 또 영화, 그 다음에 인터넷, 웹, 그 다음에 타인의 블로그, 그죠?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글의 원재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자, 글의 원재료를 아까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글의 원재료를 구했어요. 그럼 이 글의 원재료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어떻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이 글의 원재료를 어떻게?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걸 어디다가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재료를 구했으니까 어디다가는 모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지금 쉽게 얘기하면 이 개념이에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똑같은 개념으로, 자, 어디다 모아야 되는데 그 모을 곳이 어디냐? 이게 에버노트란 얘기예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자, 이제 에버노트라는 게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고 있죠. 제가. 자, 이게 에버노트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이는 화면이 에버노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자, 이게 노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노션. 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로그램들이 보통 우리가 흔하게 쓰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자, 이제 한번 더 드리면, 자, 우리가 방금 보여드린 게 에버노트. 아까 이야기하는 것부터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기록. 자, 원재료 창고. 자, 우리가 어디에 모을 것인가?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궁금해 했더니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버노트. 그 다음에 노션.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한번 잠깐 정보를 찾아볼게요. 그리고 이게 같은 개념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같은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노타빌리티, 굿노트, 뭐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iOS, 애플 있죠. 그래서 iOS에서 보통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형태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기록의 원재료를 모으는 것을 아까도 이제 드린 것처럼 에버노트나 노션, 이제 보통 이걸 많이 사용하고, 이것들도 iOS에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iOS에서는 요 아래 거를 많이 쓰고, 이제 이 기록 원재료 창고를 어디에 모을 것이냐? 여기에 모은다. 뭐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모으는데,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자,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모을 창고, 기록장, 메모장을 우리가 어떤 걸로 활용을 한다 그랬어요? 아까 자 이제 에버노트나 뭐 노션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은 노션은 빼세요. 뭐 노션 저도 써보고 다 했는데 에버노트가 최고입니다. 근데 이러한 프로그램 뭐 여기 외에도 뭐 아까 노타빌리티 또 굿노트 자 이런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이런 부분을 다 포함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하면 이 에버노트나 노션, 노빌리티, 굿노트를 아까 같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뭐냐면 동기화예요. 동기화. 자, 요즘에 뭐 PC, 모바일, 또 타블렛,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컴퓨터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만약에 이 동기화가 되면 여러분들이 뭐를 안 해도 되냐? 여러분이 어떤 기록장이나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록장이나 메모장 없이 동기화가 돼요. 동기화. 지금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건 뭐 무료예요, 무료. 그런데 이 동기화가 몇 대 이상이 되면 이제 유료입니다. 그런데 월 한 4,000원에서 뭐 5,000원 그래요. 5,000원. 그래서 뭐 진짜로 저렴한 금액이죠. 어디 웬만한 프로그램보다는 싼데 이게 장점들이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동기화가 된다는 거예요. 동기화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크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 이제 동기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의 동기화가 끝나면 다음 선택에 뭐가 중요해지냐면 이 가벼워야 돼요. 제가 에버노트 지금 이건 제 계정이 아닌데 에버노트에 보면 제가 메모가 뭐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 한 메모가 약 4,000개 정도? 4,000개 정도 있어요. 김정은 박사님하고 이어령 박사님하고 이분들이 아주 에버노트에 이 대단한 어떤 열성 팬들이에요. 이 두 분이 굉장히 에버노트를 즐겨 쓰는데 이분들은 메모가 대략 한 8만 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메모가 8만 개 정도. 엄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정도의 실질적으로 이 정도가 되는 용량이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가벼워야 됩니다. 가벼워야. 그래야 이 내용들이 어떻게 빨리 동기화가 되겠죠. 여기 얘기하는 것처럼 가벼워야 동기화가 빨리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노션의 단점은 제가 아는 노션의 요 노션의 단점은 뭐가 있냐면 무거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일단 지우고. 자, 지우고. 자, 이게 노션인데 트렐로처럼 뭐 되게 다양한 게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가지고 와서 일단 에버노트보다는 이런 조금 비주얼이나 기능들이 더 있어요. 이거 외에 여기다 프로그램도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물론 뭐가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몇 번 그러니까 저는 노션으로 넘어갔었어요. 그런데 너무 무거워요. 자, 노션의 실질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노션의 단점이 뭐냐면 무거워요. 그러니까 동기화나 이런 거를 할 때 잘 안 돼요. 그렇다고 에버노트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 이 노션보다는 훨씬 가벼워요. 또 너무 쓸데없는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페에 노션 책이 있었어요. 지금은 노션 책이 한 3권으로 늘었는데 그때 한 권 있었던 이 노션 책 서평을 올려놨고요. 뭐 이 책들을 보셔도 상관은 없어서 뭐 노션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나는 뭐 그렇게 많이 안 하고 나는 화려한 게 좋아. 나는 왜냐하면 약간
아기자기하고 뭐 사진도 넣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용도가 좋아.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노션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이런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기능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네, 배우기에 까다롭다. 배우기가 어렵다. 여기 뭐 보면 뭐 수식도 들어가고 엑셀처럼 뭐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 있어서 서로 연동이 돼서 업무일지처럼 어디에다 숫자를 넣으면 계산이 아까 같이 매크로처럼도 되고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뭐 저는 뭐 쓸데 없어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에버노트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한번 제가 드릴게요. 에버노트는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노트북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노트북의 개념이 있고 노트가 있어요. 또 어디다? 스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스택. 자, 이제 요 세 가지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으시면 돼요. 에버노트는 이런 폴더처럼 되어 있는 게 이 세 개가 있다. 자, 이제 여기 보이시면 이제 요게 모든 노트, 그다음에 노트북이잖아요. 자, 모든 노트, 노트북이 있고 그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다 노트북을 우리가 하나 만들죠. 자,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강의가 뭐였죠? 네. 우리가 기록의 힘. 우리가 잠시만요. 우리가 기록의 힘 이렇게 하자고요. 기록의 힘 뭐 이렇게 해서 이과 같이 확인을 눌렀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노트북 목록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시면 노트북 목록. 자, 이 노트북 목록에 기록의 힘이라고 하는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은 노트북이 생긴 거예요. 노트북. 노트가 생긴 게 아니라 노트북. 말 그대로 노트 위에. 자, 그러면 이 기록의 힘이라고 하는 노트북에 들어간 거예요. 노트북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어떻게 새 노트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111 자, 이렇게 딱 닫아. 제목 111 들어갔죠.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노트예요. 요건 노트. 요거는 노트북. 이해하셨어요? 노트북. 자, 모르시겠는 분. 네? 자, 다시. 자, 요거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는 여기 지금 여기 보인 거, 지금 제가 만든 거, 여기 새 노트라고 하는 거 눌러서 만든 거는 요거는 노트예요. 노트.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한 이게 아까 기록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노트북이라고. 노트북. 그러면 스택은 뭐냐? 자, 이제 이거를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자, 이 노트북들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노트북을 그러면 기록의 힘. 자, 기록의 힘 이렇게 해서 또 만들었죠. 그러면 노트북을 보면 이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자, 이 노트북을 묶은 게 스택이에요. 자, 보세요. 노트북 플러스 노트북 이걸 묶은 게 스택이라고. 스택. 자, 지금 기록의 힘 첫 번째 노트북이라는 거 하고 요 기록의 힘이라는 거하고 분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자, 여기 이렇게 보이시나요? 잠깐 제가 한번 올려볼게요.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내려오시면 스택의 추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스택의 추가를 눌러보시면 새 스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스택. 그래서 이걸 누르시고 그러면 요 노트북 스택 이름이 나오니까 노트북 스택 이름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뭐라고? 기록의 힘 강의. 자, 이렇게 넣었어요. 이름이 왜 이렇게 넣었어 또? 기록의 힘 강의 이렇게 넣었단 말이죠. 그러면 기록의 힘 강의가 됐잖아요. 기록의 강의라고 하는 요 스택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노트북이 들어갔다고요. 자, 요 기록의 강의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이제 화살표를 누르면 열리잖아요. 요게 스택이에요. 요게 뭐라고요? 요게 스택. 기록의 힘은 노트북.
기록의 힘에 아까 있는 111은 노트. 그죠? 자, 여기 됐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 이 기록의 힘도 이동을 하려고 그래요. 이 기록의 힘도. 그러면, 자, 이 기록의 힘도 이동. 야, 다시요. 자, 기록의 힘도 이동. 어디로? 스택으로 가서 기록의 강의 이렇게 하면 들어갔죠. 보세요.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노트북만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이것도 넣어볼까요? 스택으로 추가해 새 스택을 만들어 새로운 폴더, 스택을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넣을지 아니면 기록의 강의로 갈지. 뭐 한 김에 더 해볼까요? 그러면 자, 이거는 다시 스택에서 제거. 빠져나왔죠? 다시 스택 추가, 새 스택, 기록의 강의 2. 자, 여기 이름 바꾸기. 기록의 강의 2 스택의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따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따로. 자, 따로. 자, 여기. 자,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말 그대로 요거는 뭐냐? 노트북. 자, 요거는 스택. 요것도 스택.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스택과 이게 노트북이다. 스택과 노트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 내용만 알면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여기서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에버노트는, 자, 이것만 알면 돼요. 저것만 알면 나머지는 쉬워요. 말 그대로 그냥 에디터예요. 여기는 제목이고요. 여기는 제목. 그다음에 여기 내용이에요. 그리고 요게 동기화고요. 저는 지금 9버전을 쓰고 있어요. 신버전은 동기화가 잘 안 돼서. 이 구조는 똑같아요. 이거에서 조금 지금은 신버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 내용이 다예요. 제목하고 내용을 하면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 내용에서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검색해 볼 수 있고요. 네,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메모를 늘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그라고 하는 부분을 각 여기 장에다가 기록, 뭐 제목, 뭐 무슨 뭐 내용, 뭐 이런 식으로 태그를 달아서 이걸 검색할 때 이 태그로 하면 이 막 4,000개, 4만 개 됐던 게 쭉 올라온다고요. 응? 자, 태그로 검색도 가능하고 동기화되고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하면 기록 저장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쉽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내용을 딱 들어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그쵸. 메모장의 기능이에요. 우리가 기존에 쓰던 그것에 가장 충실해요. 그러니까 글감을 모으고 쓰고 하는 것들은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여기에 보면 뭐 메뉴, 뭐 표, 뭐 이런 것들은 뭐 책, 뭐 일반적으로 써서 그것들을 충분하게 뭐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다가 쓰시면 되고, 자, 이제 일단 소개를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들은 더 하면서 저랑 이거는 상의를 좀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뭐, 저 에버노트 강의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자, 에버노트 책은 아마 3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 네. 여러분에게 권장드리는 책은 제가 여러 번 읽어봐도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제 뭐, 저도 누구 마냥 뒤에서 그게 아니고 이분 몰라요. 이분 모르는데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여기서 제가 읽어본 책이 요것도 읽어봤고요. 잠깐만요.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너무 늘어났네요. 야, 지워져. 자, 제가 여기 요것도 홍순성 작가님 책도 읽어봤고, 이것도 읽어봤네요. 이것도 읽었고, 이것도 읽었네요.
그러면 네, 엄청 많은데 뭐 거의 다 읽었는데 여하튼 여러분들 딴 거 말고 일단은 그냥 요게 제일 좋아요. 요거 읽으세요. 요거 뭐 만들기 하나 읽고 실전편 읽으면 거의 에버노트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놓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첫 시간에 이야기를 했던 소위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면 되냐면 이제 기록 같은 것들을 글감을 모아서 가공하고 하는 기록들을 이제 여러분이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영화를 보고 메모를 하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좋은 점이 여기도 지금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제 아까 같이 에버노트예요. 자, 이 에버노트에서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웹 클리퍼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게 뭐냐면 웹 클리퍼. 웹 클리퍼. 네, 이게 글씨가 좀씩 보나 봐요. 네, 그러네요. 자, 여기에 이게 영어로 웹 클리퍼. 그래서 이것들 다 요 내용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데 지금 아까 이런 포스팅을 이런 것도 그냥 아까 드래그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담아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노트에다가.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타이핑 치는 것도 되죠. 여기도 음성 녹음도 돼요. 음성 녹음. 여러분이 뭐 원하시면 음성 녹음도 돼요. 에버노트는. 그 다음에 펜. 우리가 삼성노트처럼 펜도 되고요. 펜글리시로도 해서 이미지 해서 마찬가지로 그 노트 있잖아요. 그 노트에 뭐죠? 삼성 그 노트에 들어가 있는 그 뭐 노트. 삼성 노트, S노트인가? S노트. S노트 같이 그렇게도 기억이 되고 음성도 기록이 되고요. 이렇게 웹클리퍼 요 기능을 많이 썼었거든요. 이렇게도 기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얘기하는 뭐에 좋냐면 글감을 모으고 네, 글감을 모으고 저장하고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기화가 되고 거기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검색해서 원하는 키워드 내용을 뽑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쓰거나 포스팅을 쓸 때는 너무나 좋다 이게 너무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버노트는 뭐 여러분들 강추합니다. 이제 강추. 뭐 에버노트는 제가 강의를 해도 돼요. 여러분이 에버노트로 활용할 수 있는 건 너무 많고 솔직히 얼마 전에 갈아타려고 그랬어요. 왜 이 9버전 말고 신버전에서 에러가 많아가지고 이 백업이 안 되는 거예요. 동기화가. 그 막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게 몇만 개의 막 메모를 지금까지 정성껏 해놨는데 믿고 이게 날아가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도 이제 좀 백업을 시켜놓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이렇게 글 쓸 때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아주 많이 되는 도구니까 활용해 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더 필요하면 한두 번 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